안녕하세요. 노란스킬입니다. 교재는 더 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가등기 담보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4편 67쪽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 목적물 시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근데 피담보 채무액이 1억이죠? 2x일까요? 이건데 2x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러면 2억과 1억에서 시가가 더 높잖아요.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피담보 채무액이 더 높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담보 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로되면 가등기 담보권이 되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가 되면 양도 담보권은 성립돼요. 어쨌든 간에 가등기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권 성립한다 라는 것만 가져가고, 우리 꼼수함기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꼼수함기법, 예가 초 있다, 예가 미는 없어요. 이게 뭐냐? 예약 당시 가액,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이 돼요. 근데 예약 당시 시가 가액은 그 피담보 채무액이 미달되면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예약 가액 초과하면 있고 미달하면 없다. 가등기 담보권 조문인데 1조에 쭉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초과 이 부분만 보고 쭉 읽어보세요. 자, 32의 기출문제예요. 아, 쉽다. 가, 미, 없다. 끝. 두 번째 꼼수암기법, 강제 경매가 나오면 소멸해요.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해요. 그냥 강제 경매 됐다. 아, 이건 소멸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고 문제를 풉시다. 32의 기출문제예요. 여기 보면 강제 경매, 그럼 우린 끝부분을 봐야 되죠? 소멸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28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도 경매가 나오죠. 강제 경매도 아니, 어쨌든 경매잖아요. 소멸한다. 자, 24의 기출문제예요. 여기도 경매가 나오죠? 매각. 그러면 권리는 소멸한다. 자, 18의 기출문제예요. 여기도 경매, 매각, 소멸한다. 세 번째 꼼수함기법,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매매 대금 한도가 아니고 당사자 약정이에요.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 한도에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32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일단 넘어가요.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한다. 한도액은 매매대금 한도액이 아닌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네 번째 꼼수함기법, 양처지는 대항할 수 없어요. 양처지 대항할 수 없어요. 뭐냐? 채무자의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기간이 청산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청산대금 권리의 양도와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을 지급을 했어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32의 기출문제 32회. 채무자의 청산기 지나기 전에 우리 양처지 대항 못한다고 하잖아요. 양처가 채무자, 지급이 채권자, 이거예요. 근데 양이 나왔잖아요. 채무자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사실 청산기간이 정하기 전에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 이것만 봐도 돼요. 28의 기출문제예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대항 없다. 양처지 대항 없어요. 자, 다섯 번째 꼼수함기법, 변태 말소는 안 돼요. 선말도 안 돼요. 이게 뭐냐? 변제기 지날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심말이라고 할까요? 변심말소, 변심말. 전 이거 영어로 텐이라고 했는데 변심말이라고 돼요. 좀 욕 같지 않아요? 근데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선말. 31의 기출문제예요. 여기 보면 1억 원의 차용금 채무 담보 1억 원이래요. 근데 건물의 시가는 2억이래요. 그러면 초과했네요. 가등기 담보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가등기 담보권 암기법을 쓸 수 있어요. 5번에 보면 선의의 정의래요. 우리 가불만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의 나왔네요. 제3자네요. 선이면 선의의 정액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대요.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선말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암기법 선말 없다. 31의 기출문제예요. 여기도 1억 원을 빌렸는데 시가가 3억 원이래요. 시가가 3억 원이고 1억을 빌렸어요. 1억 빌렸으면 이게 초과가 됐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되어 적용됩니다. 양도 담보를 제공하여. 그럼 양보 담보권인가요? 어쨌든 간에 5번에 보면 선의의 정, 말소 없다. 자, 24회 기출문제예요. 여기도 1억 원을 빌리고 건물이 5억이고 저당권을 설정으로 병에게 2억을 빌렸대요. 근데 어쨌든 시가가 높죠?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의, 말소 나면 없다. 이거만 보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꼼수함기법 뭐냐? 천선이에요. 천선. 뭐냐? 청산금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가 있을 때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액 포함된다. 그냥 청산금 선순위 나오면 있다. 30회 기출문제 보면 청산금 담보 목적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 맞죠? 근데 그 부동산이 선순위 담보권이 있대요. 그러면 이 선순위 담보로 담보채 포함됩니다. 왜요? 암기법 청산 있다. 7번째 꼼수 암기법입니다. 전경보는 없어요. 뭐냐? 청산기간 전에 강제 경매를 제3자가 취득했어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 본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냥 경매됐다. 경매도 제3자가 취득했다. 본등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회 기출문제 보면 청산기간 전에 강제 경매가 됐대요. 그럼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경 본 사람 있나요? 전 못 봤습니다. 8번째 꼼수암기법 전본무예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예요. 전본무. 28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1000만원이고 시가 1억이면 시가가 높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맞고, 이번에 보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마쳤어요.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아요. 전본무. 22의 기출문제예요. 보면 청산 절차 거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청산기간 지나기 전이에요. 본등기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전본무. 자, 9번째 꼼수암기법 한전 경매 이거예요. 뭐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청산기간 내라고 표현을 해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안에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할 수 있어요. 자, 28회 보면 시가가 더 높아요. 담보 채무액보다. 4번에 청산 기간이 지났대요.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우린 한전 경매라고 외웠어요. 근데 지났대요. 이게 틀린 거예요. 26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청산 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 도래 전 경매 있다. 25회 기출문제입니다. 보면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변제 도래 전 한전 나온 순간 경매를 찾읍시다. 경매 있다. 맞네요. 20회 기출문제예요. 청산기간 한정하여 변제기 도래 전 경매 있다. 맞아요. 10번째 꼼수암기법 가기경은 있는데 가실 처분할 수 없어요. 가기 경매는 있는데 처분을 못해요. 뭐냐?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 경과 후 권리 취득 이한 귀속 전산 경매에 의한 실행 선택할 수 있어요. 변제기 경과 후에. 근데 가등기 담보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는 처분 정산할 수 없어요. 아직 문제는 안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 관련 판례를 읽어봐요.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 가실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 본등기 담보 목적물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에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가실은 처분할 수 없다. 11번째 꼼수암기법 다툴 수 없다. 가등기 담보권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다툴 수 없어요. 채권자는 자기 평가한 청산금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33회 기출문제에서 다툴 수 있다라고 나와서 틀렸고 24회 기출문제도 다툴 수 있다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아 근데 이게 24회, 33회 거의 9년 동안 안 나오다가 문제 나왔어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 언제 어디 순간 나올 수 있어요. 23회 기출문제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나와서 맞았고 29회도 다툴 수 있다라고 나와서 틀린 거예요. 12번째 꼼수암기법 뭐냐? 약물 있어요. 약물 뭐냐? 양도 담보 목적물이 소실로 양도 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담보권에 의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약물 있다. 자, 31회 기출문제예요. 여기는 시가가 2억이고 채무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적용되죠? 그쵸? 근데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양도 담보권 성립하잖아요. 그쵸? 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그럼 양도 담보권이 성립이 됩니다. 보시면 을은 갑에 대한 X 1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병에게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했대요. 이 행위가 양도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번에 보면 물상대위권이래요. 약물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 13번째 꼼수암기법 양임은 없어요. 양임은 없어. 뭐냐? 양도 담보권자는 자신이 사용 수익 못하는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양도 담보권자 임료 상당액 나온 순간 끝부분 없다만 체크합시다. 자, 31회 기출문제에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면 양도 담보권 성립되잖아요. 여기서도 을이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X 건물을 갑에게 이전 등기를 마친 걸 양도 담보권이라고 하죠. 이 양도 담보권은 임료가 나온 순간 끝부분을 없다를 찾아야 되잖아요.
임유 나온 순간 끝부분 없다는데 여기 있다가 나서 틀린 거예요. 양, 임 없어요. 29회 기출문제예요. 여기도 힌트 줬잖아. 양도 담보요. 그쵸? 그러면 임유 나온 순간 없다만 체크합시다. 근데 양도 담보권 성립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대요. 근데 그 자신의 X 토지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마친 걸 양도 담보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이 유형을 외웁시다. 외우는 것보다 그냥 많이 봅시다. 많이 보고 이 문제 지문이 나온 순간 양도 담보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십시다. 14번째 공상기법 매물 공판이 나오면 돼요. 매매 대금 채권, 물품 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판매를 담보로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로된 경우 없어요. 매물 공판 없어요. 이거는 여기 자 33회 기출문제에서 매물 공판에 공이 나와서 틀린 겁니다. 꼼수 암기법 첫 번째 뭐냐?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여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결정돼요. 현실적 등기부 표시가 나온 순간 틀려요. 32회 기출문제에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결정된다. 맞아요. 자 30회 기출문제에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로 보고 결정한다. 아니다. 자, 꼼수암기법 왜 두 번째는 뭐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으로써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의 그 뜻을 통지해야 돼요. 너 없네? 이걸 통지를 해야 돼요. 30회 기출문제에서 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 없다고 인정되잖아요. 그 통지 상대방은 그 뜻을 통지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16회 기출문제예요. 청산금 없다고 인정된 경우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맞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댓글과 좋아요는 노란스킬에게 큰 힘이 됩니다.